일본은 미래의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최악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960에서 70년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버블 경제를 겪으며 이처럼 쇠락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본의 하락세를 미리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명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예언가들 중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하는 것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드가 케이시가 한 예언 중 눈에 띄는 예언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934년 일본의 대부분이 반드시 바다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대부분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가 주목하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대스님도 일본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기다노 대승정입니다. 기다노 대승정은 1975년의 어느 날 새벽 선통사에서 자신들을 우주인이라고 칭한 수수께끼의 인물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들은 세간의 미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기다노 대승정은 그들과의 대화를 우주인과의 대화라는 책에 담아냈는데요. 우주인들은 지구에 암흑기가 찾아오며 일본은 후지산 분화를 계기로 화산이 연속으로 분화 활동을 한다. 미야자키현의 신모의 화산이 분화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의 일환이다. 또한 도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결과 거대한 해일이 덮친다. 외에도 큰 지각 변동이 생겨 그 후 이 지구는 현재 세계 지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변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본인은 약 20만 명 정도만 살아남는 반면 한국은 약 425만 명이 생존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다노 대승정은 일본인의 80%는 이곳에서 희생되지만 이로 인해 일본의 업보는 정화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한 한국의 스님도 있는데요. 바로 타너 스님입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알려진 타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는데요. 타너 스님의 예언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5년 타너 스님은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서 월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들의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 스님은 즉시 이를 역학 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25가 발발했습니다.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의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너 스님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군의 베트남전 패배였는데요. 당시는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4대 생불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미국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이고 미국은 금이다. 금속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타너 스님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타너 스님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타너 스님이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타너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종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천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타너 스님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융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류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우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아 앞으로의 미래가 밝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던 것을 지난 26일에 상향 조정하여 3.6%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을 건전한 거시경제 기반과 함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라 평가했습니다. 예언만을 맹신하고 그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꼭 예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 상황을 보면 우수한 민족성과 문화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떨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